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받고 계신 연금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월 15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다른 소득까지 합쳐서 연간 약 80만 원의 세금을 내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내가 평생 낸 돈인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이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김철수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연간 120만 원이나 절약하셨어요. 오늘 배우실 내용들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 조정부터 시작해서 의료비 공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숨겨진 방법들까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소득세가 뭔지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받는 돈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내 돈인데 왜?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연금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율은 소득에 따라 6%부터 45%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65세 되자마자 바로 연금을 받으시는데요. 조금만 늦춰서 받으시면 엄청난 이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65세에 월 150만 원 받을 예정이신 분이 70세까지 5년 늦춰서 받으시면 월 204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36%나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 절약 효과예요. 똑같은 총액을 받더라도 높은 금액을 짧은 기간 받으면 총 세금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150만 원을 20년 받는 것과 월 204만 원을 15년 받는 것. 총액은 둘 다 3억 6천만 원으로 같아요. 하지만 세금은 늦춰서 받는 경우가 약 500만 원 정도 적게 나와요.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본인의 건강 상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하셔야 해요. 무조건 늦춰서 받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료비 공제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해요. 시니어 여러분들에게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 다니시면서 받으시는 영수증들 그냥 버리지 마세요. 이게 다 돈이에요. 어떤 것들이 공제되는지 볼까요? 병원비는 당연하고요. 약국에서 사는 약값, 안경, 보청기, 심지어 건강검진비까지 다 돼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총 소득의 3%를 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는 거예요. 한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 원이신 분이 의료비로 300만 원을 쓰셨다면 90만 원을 빼고 210만 원이 공제돼요. 세율이 24%라면 약 50만 원을 절약하는 거죠. 이제 실전 팁을 드릴게요. 첫째, 가족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몰아주세요. 소득이 가장 높은 분이 받으시면 돼요. 둘째, 연말에 치과 치료나 정기검진을 몰아서 받으세요. 그러면 3% 기준을 넘기기가 쉬워져요. 셋째, 의료비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세요. 그러면 소득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 관리 정말 중요해요. 5년간 보관하시고요. 전자영수증으로 받으시면 관리가 더 편해요. 세 번째는 기부금 공제예요. 기부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기부금 공제는 세금 절약 효과가 엄청나요.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은 100만 원까지 100% 공제돼요. 100만 원 기부하시면 100만 원이 세금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기부금 종류를 보시면 정치자금은 100% 공제, 법정기부금은 30% 공제,
지정기 부금은 15% 공제예요. 연소득 2,400만 원이신 분이 정치자금 100만 원, 지정기 부금 200만 원을 기부하시면 총 130만 원을 세금에서 절약할 수 있어요. 기부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어차피 낼 세금을 기부로 돌리는 거예요. 특히 정치자금은 100만 원까지는 내 주머니에서 한 푼도 안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55세 이후에도 연금 계좌에 계속 넣으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55세 이후에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더 많이 받아요. 50세 미만은 연 400만 원까지 12% 공제인데 50세 이상은 연 600만 원까지 15% 공제예요. 그러니까 50세 이상이 되면 연간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가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180만 원을 세금에서 절약할 수 있어요. 5년만 하셔도 900만 원이에요. 60세부터 65세까지 5년간 연 600만 원씩 넣으신다고 해보세요. 매년 90만 원씩 세액공제 받으시니까 5년간 450만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제 혜택이 있어요. 12월에 한 번에 넣으셔도 연간 한도로 인정돼요. 그러니까 연말에 목돈이 생기시면 연금 계좌부터 생각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소득 분산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1,400만 원까지는 6%인데 5천만 원을 넘으면 24%가 돼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부부가 계신 경우에는 소득을 분산하시는 게 좋아요. 한 명이 6천만 원을 받는 것보다 3천만 원씩 나눠서 받는 게 세금이 적어요.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인 경우 한 명이 다 받으면 세금이 약 800만 원이에요. 하지만 3천만 원씩 나눠 받으면 약 600만 원만 내면 돼요. 연간 200만 원 차이예요. 연금 수령 시기를 다르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투자 소득도 분산할 수 있어요. 부부가 각각 다른 계좌에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단 명의만 바꾸는 건 안 돼요. 실제로 그 명의자가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해요. 가족 간에도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해요. 여섯 번째는 주택 관련 공제예요. 시니어분들도 주택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주택 공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활용할 게 많아요.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연 750만 원까지 10-1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 구입할 때 대출을 받으시면 이자 상환액도 소득 공제돼요.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해요.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시면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계산해 보시고 유리하면 바꾸시는 거죠.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분리과세도 가능해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니까 세율을 낮출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교육비 공제예요. 나이 들어서 무슨 교육비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의외로 활용도가 높아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상관없어요.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심지어 외국 교육기관까지 다 돼요. 취미도 살리고 세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죠. 사이버대학 등록금이 연간 20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이게 전액 소득 공제돼요. 세율이 24%라면 48만 원을 절약하는 거죠. 등록금의 4분의 1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사이버대학이 인기예요. 집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학비도 저렴하고 세금도 절약되고 새로운 취미로도 좋고요. 여덟 번째는 좀 복잡한데 중요해요. 연금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찾을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연금 계좌에서 돈을 빼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내는 방법과 분리과세로 따로 세금을 내는 방법이요.
분리과세 세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요. 5년 이상 가입하셨으면 16.5%예요. 종합소득 세율이 이보다 높으시면 분리과세가 유리해요. 연금 계좌에 3천만 원이 있고 5년 이상 가입하신 분이 전액 인출한다고 해보세요. 종합과세로 하면 세율이 35%라서 1,0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분리과세로 하면 495만 원만 내면 돼요. 555만 원 차이예요. 하지만 건강보험료도 고려하셔야 해요. 종합과세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갈 수 있거든요. 9번째는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세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가거든요.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시면 보험료가 확 뛸 수 있어요. 부부가 소득을 분산하시면 건강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어요. 가능하시면 자녀분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재산 관리도 중요해요. 예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 두시면 이자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방법은 전문가 상담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소득 규모,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보유 자산이 모두 다르니까 맞춤형 설계가 필요해요. 세무사는 종합적인 세무 설계를 도와주시고 재무설계사는 연금과 투자를 연계해서 봐주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 받으실 때는 최근 3년간 소득 자료, 가입한 모든 연금 현황, 가족 상황, 그리고 본인의 목표를 정리해서 가세요. 상담비가 아까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제대로 된 상담으로 몇백만 원씩 절약할 수 있어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65세시고요. 국민연금 월 120만 원, 개인연금 월 50만 원 받고 계세요. 연간 총 2,040만 원의 연금 소득이 있어요. 처음에는 연간 약 180만 원의 세금을 내고 계셨어요. 의료비도 많이 드시는데 공제받는 방법을 모르셨고 기부도 안 하고 계셨어요. 제가 상담해드린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첫째, 의료비 공제를 받으셨어요. 연 200만 원 지출하시는데 139만 원이 공제됐어요. 둘째, 기부금을 시작하셨어요. 정치자금과 지정기부금 합쳐서 연 100만 원씩 기부하고 계세요. 셋째,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셨어요. 연 50만 원 교육비로 전액 공제 받으셨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존에 180만 원 내시던 세금이 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연간 80만 원, 10년이면 800만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박영희 할머니 사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을 부부 명의로 분산해서 받으시고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활용하셔서 20년간 총 2천만 원을 절약하셨어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세법은 매년 바뀌어요. 오래되던 게 내년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둘째, 서류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의료비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셔야 하고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도 잘 챙기세요. 셋째, 합법적인 방법만 사용하세요. 불법적인 탈세는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봐요.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 상황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큰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의료비 영수증부터 챙기시고 연금계좌 납입도 검토해 보시고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